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뒤늦게 명분 쌓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가야 하는 고속철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지역 정서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다른 지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한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차관이 광주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제 와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경유안 설득에 가까워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역 여론을 듣겠다며 광주를 찾았습니다. 비공개로 윤장현 광주시장과 30분 정도 면담한 여 차관은 서대전역 경유안을 두고 광주시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결국은 코레일의 안을 받아들이라는 설득으로 해석됩니다. 경유를 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 그럴까? 윤 시장은 호남 고속철이 건설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서대전역 경유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 차관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전과 광주에 이어 전북까지 잇따라 방문했지만 각 지역의 입장은 들어볼 것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지역 갈등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뒤늦게 차관을 앞세워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행보가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안 승인을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선 KTX 1단계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8조 원입니다. 하지만 서대전 경유 요구대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선 KTX 건설 목적은 남북 간 광역철도망 구축. 기찻길은 최단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운행 계획이 문제입니다. 서대전을 경유해 더 먼 길로 돌아가려고 8조 원을 썼는지 의문입니다. 건설하게 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뒤 대전시가 줄기차게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해온 것도 아닙니다. 간헐적이었던 요구가 대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뒤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휘청되고 지역 갈등까지 번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정부만큼이나 야당도 소극적입니다. 호남과 충청의 민심을 의식한 듯 중앙당 차원의 대응은 없고 그나마 호남 충북권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안이 충분히 수년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 결론에 도달한 사안입니다. 이걸 그대로 수용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KTX 분기점 논란 속에서도 천안 아산역 분기를 요구하다 정부의 오송역 분기 방침을 받아들여야 했던 호남. 눈물 젖은 호남선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고속철의 건설 목적에 역행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건설단체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반나절 생활권을 기다려온 호남인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른 광주 21협의회와 광주시 의학 5단체도 호남 고속철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운행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KTX 개통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개통 대책은 실효성이 약해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코레일 측과 사업 예정자 간의 부지 사용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언제 착공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장의 환승 편의와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산구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역 주변의 공폐가 정비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송정역 반경 1km 안에 있는 공폐가는 모두 166가구.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은 아직 구체적인 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공폐가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호남 KTX 개통을 앞두고 37개 종합대책을 살펴보니 서남북권 버스노선 정류소 이전이나 광주 인천 간 정기 직항로 개설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특급 호텔이나 시내 면세점 유치,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도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개통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풀어가야 될 일들은 사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옆에서 이제 독려하는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점이 있죠. 2달이 앞으로 다가온 호남 고속철 개통. KTX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광주시의 보관이 당장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지나면서 다행히 많은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요. 광주에는 1cm 정도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미끄러운 길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낮에 서해안과 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비가 그치면서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 3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차차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장성과 담양이 0도, 광주와 화순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3도, 장흥 4도, 순천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고 물결도 차차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광주가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반짝 춥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높아진 가운데 대학생들이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아이디어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형 의류 건조기와 컨택트 렌즈 케이스, 신개념 방범창까지 들고 나온 아이템들도 가지가지. 고정된 창살이 물리적인 방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 움직이는 창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 기능을 합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 창업 동아리들의 아이디어 경연장에는 각 대학을 대표해 2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선배들의 성공에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배들이 길을 많이 닦아 놓으셨으니까. 비록 곧바로 창업하지 못하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도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업을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성공함으로써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올해도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원격 검침을 확대하더라도 검침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어제 나주 본사에서 전국 6개 검침 회사와 고용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원격 검침을 확대하더라도 검침 회사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원격 검침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장 업무를 개발하고 직무 전환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는 등 검침 직원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 인재 채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나주 이전 후 첫 시행한 공채에서 광주 전남 출신을 다른 지역보다 우대해 뽑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채용 인원과 채용 비율 모두 2,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5급 신입사원 105명 가운데 16명을 광주 전남 출신 인재로 채용했다며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구간 인사교류 통합협약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5개 자치구 인사 담당 과장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자치구 공무원의 시 전입 방법 등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2-3차례 더 실무협의회를 열어 늦어도 3월까지는 협약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여고생 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커졌다는 피해자 부모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밤 11시 택시 한 대가 광주 도심을 달려갑니다. 갑자기 뛰어나온 보행자 2명을 택시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택시 운전자 59살 서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것은 어젯밤 11시쯤. 이 사고로 여고생 17살 김모양이 머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보행자 2명이 크게 다쳤고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서 씨가 제신호에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앞을 잘 보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다른 원인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원인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택시도 이제 녹색 신호를 진행을 했었고 애들도 무단횡단을 하게 됐었고 원인이 신호등을 운행해서 사고 발생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5차선 도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신호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쪽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건너가는 방향 쪽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 사고가 커졌다는 겁니다. 사고 장소는 열흘 전 또 다른 차량 사고로 신호등이 부서졌는데 경찰이 전국적으로 신호등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수리업체 등을 더 재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빨리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 맞는 자세인데 또 이런 해당 업체가 수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다른 업체를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경찰을 상대로 신호등 관리부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무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잠을 자고 골프 연습을 하는 등의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샀던 진도 VTS 해경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평소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봤지만 정작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근무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리를 아예 비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해경들. 검찰은 이 같은 평소 근무 모습을 토대로 이들이 세월호 참사 때도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다며 근무만 제대로 섰어도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시간을 최대 18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 13명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4월 16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는 해경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VTS 해경들은 근무 교대를 위한 합동근무를 서면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경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CCTV로 증거를 제시한 사고 2달 전의 근무 행태와 근무 기록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선 직무유기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관제사 9명에 대해선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해경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전 직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전 나주지사장 등 직원 7명과 전기공사업체 대표 6명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공사업체들은 총무를 두고 매달 공사에게 2에서 4%가량을 현금화해 한전 직원들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이 매달 초 상납하는 돈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급여 외에 사실상 두 번째 월급을 받아온 셈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권 의원 측이 회사의 재산이 아닌 주식을 신고하도록 한 법률을 따랐고 재산 신고 과정을 선관위 직원과 논의해 진행한 만큼 설사 허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후보자 시절 비상장 법인에 소유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수십억 원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광주 모 병원장 49살 조모 씨와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3년간 광주시 북구에서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 명에게 개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불법 유치해 의료급여 30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혈액투석 환자 치료비의 90%가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FC가 광양에서 2차 훈련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왔는데요. 올 시즌 새롭게 바뀐 유니폼도 입어보고 프로필 사진도 찍으며 본격적인 올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매섭게 그라운드를 누비던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선 긴장된 모습입니다. 포즈를 취하던 선수들은 쑥스러운지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광양에서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사용될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쉴 틈도 없이 모였습니다. 올 시즌부터 새롭게 바뀐 유니폼을 입어보며 본격적인 시즌 출발을 실감합니다. 30명의 선수들이 다 같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일단 제 목표고요. 신인 선수와 이적 선수 등 올 시즌 광주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광주FC에서의 또 다른 시작이 기대됩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의 광주에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광양에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마친 광주FC는 이제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전적인 훈련을 할 거고요. 또 일본 1부 팀과 2부 팀과 지금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1부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광주FC는 다음 달 2일 일본 시즈오카에 캠프를 열고 20일 동안 연습 경기 및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 선수단이 대만에 캠프를 차리고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김진우 선수를 포함한 2군 선수단 32명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대만 타이난과 카오슝에서 전지훈련을 갖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3월 7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마산에서 NC와 첫 대결을 펼치게 되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LG와 SK를 차례로 상대하며 각각 2차전씩 총 4번의 경기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겨울철에 미리 맛보는 봄나물. 듣기만 해도 입맛을 돋구는데요. 검은도에서는 벌써부터 쑥 채취가 한창입니다. 무궁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검은도 해풍쑥을 김종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서 100km 2시간여 떨어진 섬 검은도. 아직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섬은 향긋한 쑥내음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를 품에하는 탁 트인 야산에서 삼삼오오 모여든 주민들이 겨우내 자란 쑥을 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물망 속에서 추운 바람을 이겨내고 10cm 정도 자라면 채취를 시작합니다. 다른 곳보다 기름진 토양에 해풍을 받고 자란 검은도 쑥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특히 위기능 장애와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냥 용돈도 하고요. 선진에 이렇게 학교 가면 용돈도 주고 학비도 조금씩 이렇게 보태주고 그래요.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은 겨울 날씨 덕에 쑥 출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격도 다른 지역 쑥보다 배 이상 높은 킬로그램당 4,500원 선. 오는 3월까지 거문도에서만 500여 톤을 출하해 13억 원의 높은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지방보다는 경기도나 서울 저쪽에 이제 그 이쪽 지방에서는 거문도 해풍쑥이 상당히 유명하게 좀 연간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녘으로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거문도 쑥이 겨울철 섬 지역의 높은 농가 소득원으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행히 밤사이 광주 전남에 많은 눈이 쌓이진 않았는데요. 광주에는 1cm 정도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미끄러운 길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낮 동안에 서해안과 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비가 그치면서 낮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 3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불의 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3도에서 5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고요. 한때 먼바다를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반짝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